네, 저는 평범한 공대 나온 그냥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한 점이라면 부업으로 제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4개의 매장을 사고 팔고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은 현재는 하나만 남겨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주로 요식업이나 운동 시설업을 했었고요. 많이 벌 때는 한 1,000만 원 넘게도 벌어봤었고, 현재는 가게를 이제 하나만 남겨놔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지인들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내 가게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직장인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나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창업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맞닥뜨려서 하게 되면 시간이랑 돈을 엄청 낭비하게 되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실 시작도 하기 전에 막막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으로 신규 창업, 또 인수 창업이 이렇게 큰 두 줄기니까 그 두 줄기의 상세 창업 절차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잡아두세요. 그러면 창업을 시작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뒷부분에는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요, 업종, 상권, 가맹점마다 당연히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큰 틀은 같으니까 요 큰 틀을 알고서 이 세세하게 창업 계획을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이렇게 큰 숲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규 창업에 대해서 상세 절차를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역시 아이템을 구상을 해야겠죠. 무엇을 팔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이템을 정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위에 제가 망하지 않는 창업 아이템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영상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이템을 구상을 하셨다면 다음으로 시장 조사 및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내가 선정한 아이템의 시장 조사를 해봐야겠죠. 충분히 소비가 될 만한 시장인지 한번 봐야 될 거고요. 또 만약에 내가 아이템을 떡볶이로 구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생들이 많은 상권이 있을 거고, 직장인이 많은 상권이 있을 거고, 이 두 상권은 매출 패턴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를 거잖아요. 이 시장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추이도 보면서 시장 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업성 분석 역시 해야겠죠. 원가, 임대료, 예상 판매가 등을 계산해서 수익성이 나오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지 선정 및 점포 임대차 계약인데요. 입지 선정은 이제 한마디로 좋은 자리 찾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장사는 입지가 80%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사장님의 실력이 좋아도 마케팅을 잘해도 입지는 못 따라가요. 입지는 한번 정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권을 선정하고 나면 유동인구 이런 거를 나이스비즈맵이라든지 아니면 오픈업 이런 툴로 먼저 분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를 사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툴로 먼저 손품을 팔고 그 다음에 발품도 파는 작업을 거치게 될 거고요. 후보 점포를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겠죠. 혹시 바닥권리금이 있는 곳이라면 임대차 계약할 때 더 꼼꼼히 이 바닥권리금이 합리적인지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 인허가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인테리어나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이라면 인테리어가 먼저겠죠. 그런데 보통은 거의 임대차 하고 나면 이 사업자 등록을 주로 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그럼 세무서에서 당일에 이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 있는 절차가 있죠. 보통 요식업을 많이들 하시니까 요식업을 예로 들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전에 영업신고증이 필요하거든요. 영업신고증은 내가 이 영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신고증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강보건증이 필요합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지정 교육기관이 있어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이 생각보다 빡셉니다. 6시간이었나? 꽤 긴 시간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해진 교육 기간이 있으니까 찾아보셔가지고 위생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2,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아 놓으시면 더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위생교육증이랑 보건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신고증이 나올 텐데,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영업신고증 같이 들고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세무서에서요. 사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이랑 요 인허가 절차를 밟는 동안에 매장 인테리어와 설비 준비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창업 준비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비나 집기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됐고요. 그걸 토대로 인테리어가 들어가게 되겠죠. 설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냉난방, 수도, 전기 설비 중요하죠. 식당이라 그러면 주방 설비나 위생 설비를 관련 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갖추어져야 되고요. 화재나 소방 안전 설비도 완전히 갖추어져야 돼요. 소화기, 비상구 안내, 화재 경보기 이런 게 이제 소방 설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인테리어 및 설비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또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이 사업자 명의 통장도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나오는 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입 지출 관리, 세금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자용 통장이 꼭 필요하고요. 이때 같이 신용카드도 미리 발급을 받아두시면 좋아요. 주류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계좌 개설이 되면 이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환경이 미리 갖추어져야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중간 사이 절차에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사실은 껴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 통신사에 가셔가지고 통신 관련 비용이나 또 인터넷 비용을 요 사업자 계좌랑 연결을 시켜서 인터넷 환경을 구축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카드 단말기, 포스기라고 하죠. 포스기를 설치할 때는 보통은 그 PG사라고 하는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아예 포스기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렌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사 가맹 등록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같이 해줘요. 포스기 업체에서요. 그러고 나면 요 결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을 위한 큰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 발품 발주를 해줘야겠죠. 식재료나 상품, 아니면 서비스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과정인데, 이때 홍보 판촉물, 우리 전단지, 그리고 가게 내부에 붙여두거나 이렇게 비치해 놓을 인쇄물이 있으면 그런 인쇄물, 장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이때 다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신규 창업을 위한 상세 절차랑 제가 주의사항도 말씀드렸고요. 또 중간중간에 필요한 서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창업인데,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이에요. 사실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개인 브랜드에 비하면 신경 쓸 게 훨씬 적어집니다. 프랜차이즈 영업 담당자가 보통 본인들의 브랜드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신규 창업을 하시기 수월하도록 오픈 준비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스스로 이런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휘둘리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세 절차를 살펴보면요. 먼저 가맹 본부 상담 및 브랜드 탐색, 이게 첫 번째 절차일 겁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시작은 브랜드 탐색이거든요.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개를 선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를 많이 해보세요. 보통 프랜차이즈 영업 담당자들이 상담 일정을 잡아서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본사로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가맹 절차, 초기 비용, 지원사항, 상권 추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꼭 여러 브랜드를 만나보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 가면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를 결정을 하게 되면요, 본격적인 계약 전에 여러 협의랑 또 서류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서입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를 담은 문서라고 보면 되는데, 법적으로 가맹 계약 체결 2주 전에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이 돼야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2주 전에는 제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면 그 정보 공개서에는 가맹점 현황, 평균 매출, 가맹비,
로열티, 교육 내용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데 꼭 다 이 2주라는 시간을 왜 줬겠어요? 그런 거를 살펴보라고 주는 시간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해서 나 이 정보 공개서 열람 필요 없고 바로 계약을 할게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도 바로 계약을 할 수는 없고요. 꼭 정보 공개서를 제공받은 이후 14일 이후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어쩔 수 없는 시간이니까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 2주간의 기간 안에 또 입지 선정 및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입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본사에서 입지 선정을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직접 또 점포를 찾아와야 하는 그런 브랜드도 있습니다. 사실 상권 분석팀이 가맹 그 본부에 있어가지고 여러 후보지를 추천하는 브랜드가 편하긴 하겠지만 꼭 아셔야 하는 점은 최종 결정은 결국은 예비 점주 몫이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았으면 꼭 그 가맹 본사와 해당 점포 출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다 결정하고 나서 갑자기 출점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너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같이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뭐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신규 창업과 유사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가맹 본사 본 계약을 할 텐데요. 이거는 주의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맹 본사 본 계약을 하는 절차가 일반적이기는 해요. 이렇게 지금 있는 절차대로가요. 사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가맹본사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베스킨라빈스, 뭐 정관장 이렇게 좀 브랜드 파워가 센 곳에서는 예비 가맹 점주 면접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도 합니다. 뭐 여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가맹 계약 체결 시 유효 뭐 이런 내용을 같이 그 조건부 특약에 걸어 주셔야 돼요. 이 임대차 계약서 안에 특약으로요. 그 내용을 꼭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가맹본사 본 계약을 하는데 이때도 계약서를 당연히 꼼꼼히 읽어봐야겠죠. 가맹비, 뭐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비, 물품 공급 조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 뭐 해지 조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다 확인해 보시고요.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미리 봤던 내용이라고 해도 나랑 직접 계약하는 내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꼭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자, 가맹 계약을 하고 나면 보통 예비 점주 그 교육 일정을 잡아줘요. 그러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그 다음 절차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인테리어 및 설비 단계인데, 자, 프랜차이즈는 보통은 본사에서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컨셉이 있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 브랜드에 비하면요. 근데 이 인테리어에서 투자금이 사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브랜드가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면은 여러 인테리어 업체를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서 인테리어와 동시에 이제 또 사업자 등록 인허가 절차가 있겠죠. 사업자 등록 그리고 영업신고증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거든요. 요식업이라고 하면은 그 영업신고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렇게 들고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있고요. 인허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이나 설비 이런 부분 다 갖춰가지고 허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똑같이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통장과 카드를 만들 거고요. 결제 시스템 구축은 본사에서 보통은 많이 세팅을 해줘요.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없을 건데 만약 결제 시스템도 개인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인터넷이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면 초도 발품, 교육 이 부분도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본사 담당자가 많이 챙겨줘요. 진행되는 상황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잘 체크해 두시고 일지를 잘 적어 두시면 나중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진행을 하시게 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에 대해서 상세 절차와 주의할 점 그리고 서류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인수 창업입니다. 사실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이미 운영 중이던 가게를 이어받으면서
초기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초보 창업자라면 반드시 여기 위에 이 영상을 또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인수 창업이 초보 창업자한테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남이 하던 거를 넘겨받는 거다 보니까 주의할 점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인수 창업은 개인 브랜드나 가맹점이나 비슷하니까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가게를 인수할지 찾아봐야겠죠. 점포 매매 중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지인 소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중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았으면 그 중개 플랫폼에 중개사가 또 있거든요. 그 중개사 혹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도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권리금, 월세, 매출 이렇게 표면적인 정보를 대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실 텐데 그 내용을 토대로 먼저 현장 실사를 한번 가볍게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가게 이제 외부 상태랑 입지를 살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쁜 시간도 보시고 한가한 시간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요일별로 손님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저는 항상 손님인 척 들어가서 가게 내부도 살펴보고 서비스 그리고 맛 이런 것도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면 실제로 만나서 매출 데이터, 임대 조건, 권리금 요구액 뭐 이런 내용 등을 이제 듣고 또 협상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 재무제표 그리고 포스기 매출 내역, 부가세 내역을 제가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실제 알려주는 매출이랑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받아본 지출 내역이랑 같이 분석을 해서 월 순이익을 대략적으로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권리금이 적합한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비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금이 투자금 중에서 정말 큰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실사 2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절차예요. 많은 다른 글이나 뭐 유튜브를 살펴보셔도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리금 협상을 위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현장 실사를 하거든요. 그거를 현장 실사 2번째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매도자랑 대화를 하다가 가게 내부를 좀 더 살펴봐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매도자가 뭐 오케이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절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서 가게 내부를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요. 집기라든지 시설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여기서 허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요. 그 허점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권리금에 반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거나 집기들이 너무 낡아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내가 인수하고 나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매도자랑 협상을 해서 권리금을 이만큼 더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카드를 더 모으는 거거든요. 이게 적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굳이 현장 답사 절차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드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모든 합의가 되었으면 권리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거는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권리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권리 계약 시에 반드시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줘야만 이 거래가 유효하다. 이런 그 내용의 특약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리 계약을 했는데 막상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니까 임대료를 갑자기 막 올린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나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미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권리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꼭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취소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10%를 계약금으로 걸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은 보통은 영업을 인수하는 날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실제로 할 겁니다. 기존의 임대 계약을 승계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새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조금씩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나에 더 주의할 점 혹은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권리금을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 이 매도자는 미리 건물주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월세를 안 올리고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아요. 권리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얘기를 먼저 꺼내가지고 월세가 지금 현상 유지될 수 있게 그대로 승계를 할 수 있게 미리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역시 뭐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당연히 봐야겠죠. 그 가맹점일 경우에는 본사랑 이제 가맹 승계 쪽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또 신규 창업 절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계약 시에 가맹 계약 체결 조건부 특약 요거를 또 걸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본사의 가맹 그 양수 승인을 못 받으면 계약 무효다. 뭐 요런 내용이죠. 아니면 권리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하기 전에 가맹 본부와 양도 양수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마음 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프랜차이즈 담당자가 껴있으니까 같이 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임대차 계약이 이제 완료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 인허가를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까 신규 창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식업이면 영업신고증 필요하겠죠.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요. 사업자 통장, 카드 발급, 결제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까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가맹점일 경우에는 역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창업이랑 다 비슷한 절차예요.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인수 창업의 경우에는 장비나 재고에 대한 인수 절차가 있겠죠. 요식업이라고 하면 남은 식자재나 공산품에 대해서 서로 권리금 협상할 때 정해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망의 개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신규 창업, 인수 창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일 경우에 창업, 상세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등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일단 실패 없는 창업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초보자들도 망하지 않는 창업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인수 창업을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컨설팅 업체에서도 끼어가지고 막 중개 수수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매도자의 속마음은 모르겠고 이러면 초보자들이 휘둘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공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버젓이 지금 매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준 근간이 되는 기술, 그 노하우를 모아서 글로 적어둔 게 있습니다. 창업이 막막한 이 초보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창업의 치읓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절대 망하지 않는 가게를 찾아내는 그 노하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영상만 보면 오늘 그냥 끄덕끄덕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또 막막하기도 해요. 근데 또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의 가게가 탄생해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그 흐름도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계획하시는 창업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채널에서 실전 활용 가능한 그런 창업 팁, 그리고 자기 개발이랑 관련된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채널이 작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한 좋은 정보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꼭 해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봬요.